안녕하세요.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FX 렌트가 사실 이렇게 성행하게 된 데에는 법률상 공백도 공백이지만 사실 조 회장이 이미 FX 렌트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특허까지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마케팅 포인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조 회장은 어떻게 2011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건지, 이번에는 그와는 다르게 왜 유죄 판결이 난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조 회장이 운영 중인 FX 렌트 사업에 대해서 이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북부지검에서는 FX 렌트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죠. 예,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 상품 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FX 렌트를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무허가 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FX 렌트의 거래 속성을 보니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몇 분 후에 환율이 오를까 또 내릴까에 돈을 거는 도박에 가깝다고 보고 이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히려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아마 이런 점이 일반인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대법원이 도박으로 봤다면 대법원이 도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형사사건 관련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령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곳이고 새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욱이 형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을 포함해서 법원은 기소된 죄목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은 자신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FX 렌트가 도박인 것 같으니 즉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도박으로 볼지 여부를 다시 항소심에서 판단하라고 한 거죠.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다시 한 재판에서도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대법원에서는 FX 렌트에 대해서 도박일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도박계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이제 법원에서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이를 하지 않고 계속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도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도박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오히려 도박일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조 회장은 FX 렌트는 합법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여기에 수조 원의 돈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거죠. 선고형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박공간 개설로는 사실 꽤 형이 무거운 징역 5년인데요. 도박공간 개설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에서 형이 결정이 됐는데 조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재판부에 따르면 사실 당시 조 회장은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자신이 금융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 상품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는데도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가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예, 실제로 이 사건에서 다른 주요한 가담자도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FX 렌트 본사나 지사 또는 지점 운영에 깊이 가담한 경우라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 렌트 사건의 본사, 지사 또는 지점에 대한 많은 사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